7년간의 기나긴 암흑 같던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린 1983년 아르헨티나.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하듯 독재가 끝난 후 투표로 선출된 라울 알폰신 대통령은 폭력과 잔인함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의 잔재인 전 대통령이자 군부 독재의 우두머리인 라파엘 비델라를 포함하여 군부의 장성 9명을 재판에 회부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은 일권행위는 하급자들이 행사했다라는 온갖 궤변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군사법원에서만 재판해받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만약 정부가 나서 그들의 재판에 강제적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면 아직 군부의 지원을 받는 그들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이 남아있었죠. 99. Yo pienso que hay que buscar por otro lado entonces. ¿Dónde? Chicos. Sí. 하지만 그때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와 검찰은 증거를 모으고 국민의 지지를 모은다면 아무리 힘있는 군대라도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검찰은 훌리오 스트라세라 검사를 지목해 아르헨티나 최악의 군사 독재자들을 민간 재판에 세우고 그에 합당한 재판과 벌을 받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 합니다.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각의 엄청난 양으로 인해 증거를 혼자 모을 수 없는 훌리오 검사는 검찰이 지명한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검사보와 이제 막 법조계의 경력을 시작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정치색도 옅은 열정 넘치고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들과 함께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르헨티나 방방곡곡 찾아다니며 709건의 범죄 사실과 4,000쪽 분량의 서류 그리고 증인 800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들이 기소를 준비하고 4개월 후 드디어 결전의 날 1985년 4월 아르헨티나 최악의 군사 독재자들을 향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과연 훌리오 검사와 오캄포 검사보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정의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영화 아르헨티나 1985입니다. 안녕하세요, 흔들리자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와 결말에 해당하는 줄거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혹시라도 영화를 보지 않으셨거나 스포를 당하고 싶지 않은 분은 영상을 보시기 전 영화를 먼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Well, it was a surprise, certainly a surprise. We were not expecting to win. We knew that the category had amazing other films. So we were... 아르헨티나 1985는 2023년 2월 기준 제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수상하고 제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으며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년도 드라이브 마이카가 수상했던 국제영화상 후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린 작품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암흑 같던 시기에 종말을 알린 1985년 준타스 재판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아르헨티나의 감독 산티아고 미트레의 2022년 9월에 개봉한 신작입니다. 1983년 기나긴 암흑 같은 종말을 고하고 밝은 해와 같은 민주주의를 맞이한 후 자유를 기뻐해야 하는 그곳,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오는 칠흑 같은 밤이 내려앉아 있는 배경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러닝타임 동안 훌리오 검사와 그의 팀이 재판을 준비하고 또한 재판에 임하는 과정을 통해 인류사의 무거운 역사를 담담하게 그려내는데요. 재판 과정 동안 훌리오 검사와 그의 법무팀은 꾸준히 살해 협박을 받지만 그들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진실에 집중하는 과정을 때로는 재치있게 그렇지만 너무 가볍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는 현명한 연출 방식을 사용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안에서 그 장면을 찾아보자면 영화 초반에 훌리오 검사가 군 지휘관들의 기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한 통 집으로 걸려오게 되고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가족을 위협하는 살해 협박 전화였습니다. 이에 아들과 딸이 있었던 훌리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협박범의 전화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전화는 아내인 실비아와 본인만 전화를 받자고 말하지만 그녀는 또 협박이야? 종일 전화했어. 지겨워 죽겠네.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라는 반응을 아이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말하죠.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영화는 아르헨티나 역사의 가장 무거운 한 페이지를 다루지만 이러한 진실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사람들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83년부터 1985년 아르헨티나는 모든 게 흐릿한 상태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제 막 잠에서 깨어 모든 게 불분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태를 마치 오래된 사진 같은 영화 촬영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2021년에 개봉했던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스펜서가 생각나게 하는 촬영 기법은 영화가 마치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듯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은 것이 그때 당시의 아르헨티나의 시대적 상황과 어울려 영화의 몰입을 도와주고 있죠. 이 영화는 그때 당시의 시대상에 어울리는 탁월한 촬영 기법과 무거운 진실을 다루는 진지함, 그리고 그것을 경쾌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해주는 약간의 유머를 첨가한 추천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Lo único que te digo es que hay poco tiempo.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이니만큼 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번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7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이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의 아내이자 부통령이었던 이사벨은 그의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사벨의 치세는 경제 위기로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에 좌파와 우파는 서로 손가락질하는 정쟁 수준이 아니라 실제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녀가 집권한 첫 15개월간 정치적 폭력으로 700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 1976년 3월 아르헨티나의 육군 사령관이었던 이 영화의 가해자이자 독재자인 비델라는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 아래에 국가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역사는 더러운 전쟁이라고 지칭하는데요. 그들은 7년이라는 집권기간 동안 정권 안정을 위해 지식인, 사상가, 그리고 노동가 및 민주주의자들을 탄압하고 1만 2천여 명, 최대 3만여 명이 이 기간 동안 실종, 그리고 5만여 명이 투옥 후 고문되었으며 정적과 그의 가족들을 납치하고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한 후 여성에게는 집단 성폭행과 성고문 같은 잔인한 짓을 수시로 자행했다고 합니다. 비델라 본인의 말년에 인정한 사망자만 해도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1983년 라울 알폰신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준타스 재판이 1985년 4월에 열리게 됩니다. haya descendido a niveles tribales, nadie puede admitir que el secuestro, la tortura o el asesinato constituyan hechos políticos o contingencias del combate. 이 영화에서 기소를 준비하는 검사 훌리오 스트라세라와 오레노 모캄포 검사부는 군부 독재 기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의를 대변하고 수호해야 하는 맹세를 한 직업군 안에 들어있는 이들은 사실상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행하던 정부로부터 눈을 돌린 방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훌리오는 영화 초반 본인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음악을 듣는 장면으로 그 진실에 귀를 막은 방관자라는 사실이 은유되고 있으며 오레노 모캄포의 어머니는 독재자인 비델라와 같은 교회를 다니며 그의 큰아버지는 군부의 장교입니다. 사실상 오캄포 검사부 또한 군부의 비호를 받은 집안 출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영화는 그들을 영웅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결점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그리고 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용기를 내고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낸 용기가 아르헨티나에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말을 이 영화는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Su iniquidad sobre los desprevenidos y los inocentes.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이 영화의 후반부 훌리오 검사의 최종 발언하는 장면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훌리오 검사가 최종 발언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미 아르헨티나 국민 전체의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절대 다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통해 이 영화는 아르헨티나의 참혹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동시에 약간의 희망과 함께 미래에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과거를 잊은 자들에게 경고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